조선공주로 영조의 딸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난한 삶을 산 화유옹주. 화유옹주는 영조의 서신녀로 영조와 귀인 조씨 사이에서 영조 16년인 1740년 11월 18일에 태어났는데 귀인 조씨에게는 장녀가 요절의 차녀가 됩니다. 영조 27년인 1751년에 호조 참판왕제의 아들 황인점을 화유옹주의 부마로 결정하고 창성이로 삼았으나 이듬해 화여봉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혼인이 연기되었고 실제 혼인은 1753년에 치러졌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방이 좁은 탓에 화유옹주가 해경궁 홍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자 당시 대왕 대비였던 인원왕후가 빈궁이 얼마나 중한데 제가 감히 그리하느냐고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인원왕후가 궁중의 예법에 엄격한 사람이기도 했으나 그만큼 세자빈의 권위에 옹주는 물론이고 공주 역시 맞설 수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1753년 영조 29년 8월 6일 부왕인 영조의 전교에 따라 조부 숙종의 후궁이자 서조모가 되는 영빈 김씨의 봉사손으로 출계했는데 이는 옹주로서 봉사손 출계를 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화유옹주는 정조 1년인 1777년에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조는 크게 슬퍼하면서 선조의 옹주 가운데 궁중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옹주 하나뿐이었는데 라고 말하고 3년간 그대로 녹봉을 주게 했습니다. 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5월 21일 을유 첫 번째 기사 1777년 청건융 42년 화유옹주의 졸기. 화유옹주가 졸하였다. 옹주는 영묘의 귀인인 조씨의 소출로 창성이 황인점에게 하가하였다. 하교하기를 선조의 옹주 가운데 금딸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뿐이었는데 뜻밖의 상사가 났으니 나의 슬픈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동원 비기와 단주 미두 점포로 상구를 돕고 녹봉은 3년을 한정하여 그대로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르기를 왕자와 공주 옹주의 상사에는 거해하는 예가 있는데 임금께서 방금 체질 중에 계시니 청컨대 숙묘조 때 정명 공주와 선조 때 화순 옹주의 상례에 의하여 거해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조는 딸부잣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슬하에 많은 딸들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요절한 탓에 정조 때까지 살아있었던 옹주는 화유옹주, 화완옹주, 화령옹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즉위하면서 화완옹주는 폐서인되었고 화령옹주는 수괴 문씨의 딸이란 이유로 폐서인이 될 뻔한 걸 정조가 허락하지 않아서 간신히 옹주 자기만 유지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궁궐에 출입해도 문제가 없던 이는 화유옹주 한 사람뿐이었는데 후일 정조는 화유옹주와 그녀의 어머니인 귀인 조씨의 무덤에 취재하는 등 공호에 대한 성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알라고 모유 갈치 조야 반금 부유 촌척 나의 고모시여 부드럽고 아름다움을 본받았으니 부모님의 당부 말씀을 밤낮으로 지켜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네. 유병이 후증여왕 심원 종고 도의 모양 병신년 이후로는 우러르는 나의 심정이 더했는데 심원의 종고에 도의가 무고하네. 묘문연조 걸목 공파 하이사하위 정녀마 묘소의 입구가 눈에 보이는데 그 나무가 꽤나 굵어졌으니 무엇으로 심해를 쏟을까 이에 나의 행차를 멈추네. 홍제전서 화유옹주 묘취제문. 그녀의 남편 황인점은 1779년부터 1793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정사로서 연경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조 8년인 1784년에 가치관 이승훈이 천주시리를 비롯한 천주교 서적을 반입했던 일이 드러나 관직이 삭탈되었고 죽은 뒤에는 화유옹주와 합장했습니다. 화유옹주는 도자기를 비롯해 옥제 비녀, 금동제 비녀, 은제 주전자, 녹색 벼루 등 30점이 넘는 부장품과 함께 묻혔는데 이것들이 1991년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후손들은 이를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현재 진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복제품은 부천영토 역사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자기는 청화 안료로 장식한 합과 화려한 색으로 등나무 무늬를 장식한 합과 잔이 있어서 눈에 띄었는데 진한 녹색을 띠는 팔각의 유리병에는 곶바닥에 걸육년제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 황인점이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옹주를 위해 사온 선물로 추정됩니다. 화유옹주는 영조의 딸들 중 가장 무난한 삶을 살았는데
정빈희 씨의 소생 중 화호공주는 도를 넘기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화순옹주는 친모와 친동기들을 어릴 때 잃고 남편마저 먼저 사망하자 그를 따라 자식 없이 39세의 나이에 사실상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영민희 씨의 소생 중 세 딸은 아기 때 죽고 화평옹주는 22세 때 난산으로 사망했고 화여봉주는 20세의 나이로 자식 없이 홍역으로 사망했습니다. 화완옹주는 72세로 장수했지만 딸과 남편을 일찍 보내고 정조 즉위 후 폐서인이 되었으며 귀인 조 씨의 장녀이자 화유옹주의 친언니는 아기 때 죽었습니다. 수괴문 씨의 소생 중 장녀 화령옹주 역시 69세로 장수하고 일남 이녀를 두었지만 친모가 정조 즉위 후 사사당하면서 본인도 폐서인 될 뻔했다 옹주 지위만 간신히 유지하고 아들은 후사 없이 일찍 사망했습니다. 수괴문 씨의 차녀 화기롱주 역시 일남 이녀를 두었지만 1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영조의 딸들 중 20대 이전에 사망하거나 후사가 없거나 죄에 연루된 옹주들이 많은 데 비해 화유옹주는 이러한 불운들 중 어떠한 것도 해당되지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한중록의 세자빈 시절에 해경궁 씨와 나란히 앉았다가 인원왕후에게 혼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나란하거나 마주보지 않고 기역자로 걷고앉는 곡좌라는 예법이 있는데 왕비, 대비가 아니면 서로 마주보거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무품이라고 해도 세자비는 차기 중전이자 세자의 정실이고 옹주는 왕의 서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때문에 효종의 후궁 안빈 이씨와 함께 조선 왕실의 엄격한 예법을 방증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영조의 딸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난한 삶을 산 화유옹주였습니다.